자, 봅시다. 자, 확률 변수, 확률 분포 한번 볼게요. 자, 확률 분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확률 분포표라고 얘기를 하는 게 중학교 1학년 때 뭐 줄기와 나무 그리는 그런 거 배우면서 한 번씩 봤단 말이야. 자, 확률 분포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확률 분포라는 게 뭐냐면은 일단 우리가 확률 변수라는 개념에 대한 얘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확률 변수를 이제 보통 대문자 x로 표시하잖아요. 이게 뭐냐, 수학적 정의가 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문제가 확률 변수 x가 뭐다라고 지정을 해줄 거란 말이야. 일반적으로 맞죠? 안 해주면 우리가 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확률 변수 x라는 것은 어떠한 시행에 대해서 그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 값들을 그냥 확률 변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예를 들어 주사위를 4번 던져서 2의 배수가 나온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그러면 주사위를 4번 던져서 2의 배수가 나올 횟수를 x라 했으니까 x가 될 수 있는 값이 0 또는 1 또는 2 또는 3 또는 4가 된다라는 이런 값들이 대응이 되잖아. 맞죠? 이러한 값들을 그냥 우리가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지정하기 나름인 거죠. 맞지? 그러면 봐봐. 방금 말했듯이 주사위를 4번 던져서 2의 배수가 나온 횟수를 x라 하자. 그럼 x가 3일 때 확률을 구하면 그 확률 값이 있을 거고 2일 때 확률을 구하면 확률 값이 있을 거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x의 값 하나당 대응되는 확률 값이 어떻게? 하나씩 존재를 할 거예요. x에 대한 확률을 소문자 p라고 할게요. x에 대한 확률을 p라고 하면 이 x가 뭐냐에 따라서 이 값이 단 하나로 정해질 거야. 맞죠? 특정한 경우에 확률이 2개 이상 나오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게 함수랑 똑같은 관계가 있는 거죠. x 하나당 대응되는 y 값이 하나가 존재하는 경우를 우리가 함수라 불렀으니까. 즉 확률 분포도 확률 변수에 대한 값들을 1대1로 대응시키는 확률 함수랑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뭐 쓸데없는 말이 그냥 몰라도 됩니다. 그냥 확률 변수가 뭔지는 그냥 문제에서 다 얘기를 해줄 테니까. 맞죠?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지정해놓고 문제를 풀어버리면 되는 문제라서 그 지정하는 것도 뒤에 가야 뭐 정비분포랑 이항분포 가야지 우리가 지정하거나 그럴 일이 생길 테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률 분포 표를 만들어 보면은 이렇게 해야지. 특정한 경우에 대한 확률 변수 x를 자 지정했을 때 확률 값들을 이렇게 적었을 때 자 확률 변수 x가 이러한 값을 가질 때 그때 확률을 각각 뭐 P1, P2, Pn이라고 지정하면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값의 표를 확률 분포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였다?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확률의 총합은 항상 얼마이다? 1이다. 이게 핵심 내용이다 라는 거죠. 왜? 확률 변수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4번 던져서 2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했으면 x가 0, 1, 2, 3, 4 밖에 없잖아. 그럼 그때 확률을 다 더하면 전체 확률 되니까 당연히 1이 될 거 아니야. 그쵸? 무슨 말인지 되겠죠? 그래서 P1, P2 쭉 써가지고 Pn. 자, 우리 이제 시그마 배웠으니까 맞죠? 시그마 K는 보통 I를 쓰거든요. I는 1부터 N까지 PI. 이렇게 하면 P1부터 Pn까지 더하라 이 말이죠? 이게 얼마다? 1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확률 분포표 문제는 확률의 총합이 1이다. 이걸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내용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평균, 그 다음에 뭐 분산, 편집편 잡고 하는 내용들이 나올 거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들 몇 개 한번 보고 갑시다. 자, 대표 문제 일단 한번 봅시다. 466번. 자, 확률 변수 x가 x의 값을 가질 때 확률 질량 함수를 kx제곱. 확률 질량 함수가 뭔지 알죠?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을 때 그때 확률 값을 함수 10으로 나타내는 걸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확률 변수 x를 뭐 2가지로 나눴을 때 자,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이산 확률 변수,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 하나 더 있는데 이산 확률 변수가 뭐야?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특정한 경우에 확률 변수 x를 셀 수 있을 때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해요. 맞죠? 그랬을 때 이산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확률 함수식을 맞죠? 확률 질량 함수라 불렀어요.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뭐라 불렀다? 확률 밀도 함수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되겠죠? 자, 그랬을 때 x가 1, 2, 3이라고 확률 변수 x를 지정해줬어요. 그쵸? 그럼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1, 2, 3인데 확률 질량 함수에 따르면
x가 1일 때 확률은 k일 거고요. 2일 때 확률은 kx제곱이니까 4k, 3일 때는 확률이 3제곱이니까 9k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죠? 그럼 핵심은 뭐라고? 이거 확률 총 합이 얼마이다? 1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4k가 1이니까 k는 14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문제가 되겠다 이 말이고요. 자, 그래서 469번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의 변형이 있는데, 자, x가 마이너스 1, 0, 1일 때 x가 확률이 질량함수가 함수를 함수의 값을 이렇게 지정해 줬습니다. 자, 이랬을 때 뭘 구하라? p x 제곱이 1일 확률을 구하라. 무슨 말이에요? x가 뭐이거나 1이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확률을 계산하라 이 말인 거죠. x제곱이 1일 때니까. 그럼 x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니까 4a랑 a 값을 더하라 이 말인 거야. 그쵸? 5a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쵸? 무슨 말인지 되겠죠? 자, 그럼 a가 얼마인지 구하면 어떻게? 다 더해서 1이 돼야 된다. a가 얼마다? 8분의 1이다. 따라서 답은 8분의 5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469번. 되겠죠? 자, x가 1, 2, 3, 4, 5, 7, 8, 9까지의 확률 변수를 가지고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을 한답니다. 자, 그랬을 때 3부터 7까지 확률의 값을 구하시오. 뭐 x가 3, 4, 5, 6, 7일 때 값을 더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뭐 하라는 거라고 이게? x가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이걸 구해서 다 더하라 이 말이 문제예요. 맞죠?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앞에서 했던 유형 1번이나 2번처럼 확률 질량함수를 직접적으로 알려주진 않았습니다. 다만 x에 대한 확률 질량함수의 확률 변수 x들의 확률값들의 관계가 저런 관계가 있다라는 걸 알려줬을 때 계산을 하라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확률의 총합은 항상 뭐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확률 질량함수가 1, 2, 3, 4, 5, 6, 7, 8, 9의 값을 가질 때 자, P1의 값은 K가 1, 2, 3, 4니까 P1의 값은 1 곱하기 P1과 같다. 맞죠? 그럼 P1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P1을 내 마음대로 A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P2는 뭐라고 할 수 있어? P2는 2 곱하기 P1과 같아요. 맞죠? 맞습니까? 그럼 뭐예요? 2A가 되겠죠. 그럼 P3은요? 3 곱하기 P3과 같고 P4는 4 곱하기 P1과 같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죠?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됐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얘를 다 더해서 얼마다? 1이다 라는 거죠. 맞지? 자, 더하면 45A죠. 맞지? 자, 1A 더하기 9A까지 더하면 45A 맞죠? 그게 1이니까 A가 얼마다? 45분의 1이다. 즉 1일 때의 확률이 45분의 1, 45분의 2, 3, 4, 5, 6, 7, 8 맞죠? 그러니까 뭘 구하란 말이에요? 45분의 3 더하기 45분의 4 더하기 2까지 더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 여기서는 이제 확률 질량함수를 알려주던가 관계를 알려주고 거기서 계산만 하면 되는데 이제부터 나오는 유형들이 뭐다? 문제를 읽고 우리가 확률 질량함수 x에 식을 세우고 확률값 계산해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확률값들을 계산하라라는 문제들이 등장을 하죠. 자, 473번. 자, 본격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각 면에 0, 2, 4, 6이라는 숫자가 하나씩 적힌 정사면체 주사위가 있어요. 자, 사면체 주사위예요. 맞죠? 자, 그랬을 때 두 번 던졌을 때 바닥이 놓인 수의 평균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자입니다. 자, 그랬을 때 p x가 2거나 또는 x가 4일 확률을 구하라. 무슨 말이에요? 두 번 던져서 나온 수의 합이 4이거나 8이거나 할 확률을 구하라 이 말이죠. 평균이 2랑 4니까 맞죠? 자, 두 번 던져서 합이 4이거나 또는 합이 8인 경우에 확률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럼 주사위를 두 번 던져요. 전체 경우는 몇 가지? 16가지입니다. 맞죠? 자, 그럼 일단 합이 4인 경우 뭐 있어요? 두 번 던져서 0, 4도 나올 거고 맞지? 2, 2도 나올 거고
4, 0도 나오겠죠. 두 번 던지는 거니까. 맞죠? 서로 같은 주사위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맞죠? 그래서 얘가 몇 가지? 3가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합이 8인 경우 뭐 있어요? 합이 8인 경우 2, 6, 4, 4, 6, 2. 이해되겠죠? 이것도 3가지밖에 없네요. 맞죠? 그래서 그냥 더하면은 16분의 6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475번을 할 수 있겠어 얘들아? 문제를 한번 봐봐. 자, 한 개 지점을 임의로 택했을 때 택한 지점에 도로 연결된 개수를 확률 변수 x를 했을 때 뭘 구하랬어요? 뭐 이상하게 적어놨는데 요걸 구하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x가 4보다 작은 확률을 구하라 이 말이죠. 맞지? 그 말이 무슨 말? 그 지점에 연결된 도로의 개수가 1개 또는 2개 또는 3개인 지점의 확률을 계산하라 라는 문제예요. 맞죠? 그럼 보면 알잖아. A가 2개, B가 5개, C는 3개, D는 2개, E는 4개, F는 4개, G는 2개, H는 2개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 맞죠? 되겠죠? 그래서 8개 지점에 그게 3개보다 작은 게 몇 개 있냐 이 말인 거잖아. 그렇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개수만 세면 되는 문제고요. 자, 476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76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다른 것들을 활용해서 확률 질량 함수를 만들어 봅시다. 자, 불량품 4개가 포함된 10개의 제품. 자, 그럼 여기서 정상인 게 6개, 꽝인 게 4개가 들어있다 칩시다. 총 10개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3개를 동시에 뽑을 때 나오는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해요. 자, 여기서 3개를 꺼낼 건데 3개를 꺼냈을 때 나오는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며. 맞죠? 그럼 4개를 꺼냈는데 불량품이 몇 개 나오거나 1개 나오거나 또는 1개도 안 나오거나 1개 나오거나 2개 나오거나 3개 나올 수 있겠죠. 되겠지? 자, 그때 뭐를 확률을 계산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 우리 확률 질량 함수를 만들어 봅시다. 자, 불량품을 x개 꺼낼 확률이에요. 총 10개 중에서 3개를 꺼냈을 때 되겠니?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전체 경우는 당연히 어떻게? 10개 중에서 3개를 꺼낼 건데요. 그쵸? 10개 중에서 3개를 꺼낼 건데 불량품을 x개 꺼낸대요. 어떻게? 4개 중에서 불량품 4개 중에서 x개를 꺼내고 나면 정상품 6개 중에서 몇 개를 꺼낸다? 3-x개를 빼내겠다. 이게 이제 확률 질량 함수가 되겠습니다. 맞죠? 되겠죠? 그래서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우리 보고 직접 계산을 해서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되겠죠? 자, 2개 이하로 나올 확률이니까 뭐를 하는 게 나아요? 0일 때, 1일 때, 2일 때 구할 거야? 아니죠. 3일 때 확률만 구해서 1에서 빼버리는 게 낫겠죠. 맞지? 자, 그럼 3일 때 확률은 어떻게 돼요? 10개 중에서 3개를 꺼낼 건데 불량품 4개 중에서 3개가 나오고요. 맞지? 정상품 6개 중에서는 1개도 안 나왔다라는 거죠. 되겠니? 자, 그래서 10C 3은요. 자, 얼마입니까? 3, 5 해서 15 곱하기 8, 120분의 자, 4 곱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얼마다? 여기 30분의 1이에요. 그럼 나머지 3개 안 구해도 되겠죠? 3개의 확률은 30분의 29다라고 답해버리면 되니까. 맞죠? 이 정도 계산하는 거 알죠? 자, 넘어가서 4, 7, 8 한번 풀어보세요. 상문제. 자, 봅시다. 자, 요거 문제를 풀어야 될 때 일단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일단 구하라는 둘째 치고 확률 변수 x가 자, 여기 10개 중에서 5개를 꺼냈는데 꺼냈을 때 나오는 귤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어요. 맞죠? 그럼 x가 가질 수 있는, 자,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얼마다? 얼마부터? 2개부터 가능하죠. 맞지? 여기 사과가 3개밖에 없어요. 맞죠? 그럼 귤을 0개 꺼낸다는 말은 사과를 5개 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사과가 3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최소한 여기서 5개를 꺼내려면 최소한 귤은 2개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맞죠? 이걸 먼저 캐치해야 돼. 그러면 확률 변수 x가 나오는 귤의 개수가 2, 3, 4, 5 이렇게 4가지가 있을 겁니다. 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럼 이때 확률을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확률 질량 함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률 질량 함수는 총 몇 개 중에서 10개 중에서 5개를 꺼내올 건데요. 그쵸? 귤의 개수가 어떻게? x개를 꺼내오는 거야. 맞죠? 그러면은 4가 3개 중에서
5 빼기 x개를 꺼내와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해서 나온 값들을 더했을 때 2분의 1보다 큰 게 a가 얼마냐라고 묻는 거다 이 말인 거죠. 어떻게 하는 건지 이해되겠죠? 2, 3, 4, 5 이것만 캐치했으면 사실 상은 아니죠, 맞지? 계산은 귀찮으니까 그냥 갈게요. 여러분 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자, 이산 확률 변수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자, 연속 확률 변수가 사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맞죠? 문제도 되게 낼 것도 없고요. 맞죠? 근데 이게 문제가 날 게 없다고 해서 어렵지 않다고 해서 뭐 수학적인 의미가 중요하지 않다. 그건 아니라는 거야. 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왜? 이 뒤에 나오는 핵심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야. 맞죠? 자, 연속 확률 변수 x라는 것은 확률 변수 x가 셀 수 없는 연속적인 값을 가질 때, 예를 들면 뭐다? 흐르는 물의 양, 맞죠? 뭐 비 내리는 강수량, 뭐 그다음에 시간, 이런 것들, 지난 시간, 이런 것들은 연속적인 값이기 때문에 개수를 딱딱딱 셀 수가 없잖아, 맞죠?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확률 변수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는 문제가 이제 확률 밀도 함수가 되겠다.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한 문제가 되겠다 이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확률을 계산을 하려고 하면 우리한테 필요한 게 확률 질량 함수처럼 식을 만들어 가지고 확률을 계산을 딱딱딱 할 수 있게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수준에서는 이러한 식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식을요. 왜? 야, 물에 흐르는 양이라든지 뭐 시간이 뭐 몇 분 늦었는데 뭐 만달 약속이야 이런 걸 우리가 확률로 어떻게 식을 만들어요? 그거는 수학자들이 와도 못해요. 그냥 컴퓨터로 만들어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 수 없이 어렵다. 그게 아니죠. 오히려 문제 확률식은 만들 수가 없으니까 문제가 쉬워져 버린 거예요. 왜? 문제에서 그 식을 다 알려주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맞지?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 x가 아닌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그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확률 값을 반드시 어떠한 x에 관련된 식으로 줄 거고요. 이 식을 뭐라고 부른다?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러줍니다. 확률 밀도 함수식을 반드시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식을 알려주는데 식을 알려줄 수도 있고 어떻게? 그 함수 fx에 그래프를 그려줄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생각을 해봐봐. 여기에 함수에 어떤 식이 나오는데 거기에 x에다 뭘 대입해서 나온 값이 뭔데요? 확률 값이잖아요. 여기 있는 것들처럼. 맞죠? 그러면 확률 값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절대로 0보다 작을 수도 없고 1보다 클 수가 없죠.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어떠한 함수 값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가져야 돼. 그러면 확률 밀도 함수를 특정한 범위 알파부터 베타까지 제한을 걸어서 이까지의 범위를 그래프를 그렸는데 그랬을 때 이 그래프가 절대로 요거 y는 1보다 올라가거나 x축 아래쪽에 내려오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래프는 반드시 확률값이기 때문에 여기 사이에 그래프가 나와줘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여기 이산 확률 변수 x에서 이 확률 질량 함수로 구해지는 확률 값들의 총 합이 1이었다라는 거잖아. 맞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값들이 x가 얼마일 때 얼마다라는 값들이 지정되지가 않아요. 그래도 확률의 총합은 1이라는 건 변하면 안 되잖아. 맞죠? 그래서 뭐가 나온 거야? 알파일 때 확률의 값, 그 다음에 뭐 연속되니까 그 연속되는 값들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값들이. 예를 들어 여기 때 값이 요만큼이고 여기 때 값이 요만큼이고 맞지? 그러면 이 값들의 합이 총 1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쪽에 아래쪽에 있는 부분의 넓이가 1이 돼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겁니다.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로 주어진 식은요, 주어진 범위 내에서 확률값이 절대 0보다 작지 않고 1보다 크지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어진 범위 내에서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는 반드시 저 넓이가 1이 나와줘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왜? 확률값의 그래프니까 확률의 총합은 1이다. 넓이가 1이 나와야 된다. 이게 이제 여기에서 핵심 내용이죠. 맞지? 그럼 이제 이건 문제가 어떻게 주냐에 따라 달라요. 맞죠? 지 마음대로 주겠죠? 이 조건만 만족시키게. 그랬을 때 이제 여기 다음 단어는 뭐 나와요? 그럼 이 fx가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이라는 요상한 식으로 주면 그 식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했어요? 이때 확률 변수 x를 뭐라고 부른다? 정규 분포라고 부르자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던 겁니다. 되겠죠? 오케이? 자, 조금 더 다시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fx가 확률 일도함수의 그래프를 지 맘대로 줄 겁니다. 지 맘대로 줄 거예요. 한 몇 개 한번 볼게요. 479번. 자, 확률 변수, 연소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2k의 x-1이라는 그래프로 줬대요. x를 2부터 4까지. 자, 무슨 말이에요? 딴 거 다 채쳐놓고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래프의 넓이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이래 몇 말이죠, 맞지? 자, 그럼 그래프 한번 불어봅시다. 자, 그래프 그리면은, 자, 이게 x절편이 1인 그래프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양수가 되니까 1보다 커야 되니까, 맞죠? 근데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부터 4까지. 즉, 여기서부터 2까지 자르면은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2까지만 그려진단 말이야, 맞죠? 되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여기 사이의 넓이가 무조건 뭐 나와야 된다. 1 나와야 된다. 이게 이제 이 내용이죠, 맞지? 되겠죠? 자, 그럼 여기 값을 구해봅시다. 2, 2 대입하니까 얼마? 2k가 맞죠? 4 대입하니까 4 대입하면은 6k 되겠죠? 자, 그럼 이거 사다리꼴 넓이 아랫변이 2k, 윗변이 6k 더하기 곱하기 높이 2 나누기 2 했더니 넓이가 1 나와야 된다. 이게 이제 확률 밀도함수의 성질입니다. 이거밖에 없죠, 맞지? 그래서 k가 얼마다? 8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뭐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자, 482번. 자, 이번에 fx를 이렇게 나눠놨어요. 2분의 k의 2-x. 이거는 0부터 2까지라고 되어 있고요. 자, k의 x-2 해가지고 이거는 2부터 3까지랍니다. 자, 그랬을 때 k 값을 구하라. 자, 그래프를 저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다? 이 확률값은 절대로 0과 1 사이를 벗어날 수가 없고 그래프를 그렸을 때 넓이는 반드시 1이다. 요것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프 그려볼게요. 그러면 자, 0부터 2까지는 얘를 그리고요. 2부터 3까지는 얘를 그립니다. 자, 그럼 0, 얼마를 지나? 0,k 0,k 여기까지 찍을게요. 당연히 양수로 나와야 되기 단수값이니까. 자, 2 넣으면 어떻게? 2,0이니까 그래프가 직선이니까 이렇게 그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2,0. 자, 3 넣으면은 3,k니까 여기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네. 되겠죠? 그럼 뭐다? 그냥 이거 넓이 합치면 다 1 나와야 된다. 이게 다라는 거예요. 맞죠? 자, 이거는 2 곱하기 k 나누기니까 넓이 k고요. 요거 1 곱하기 k 나누기니까 2분의 1k. 두 개 더해서 1입니다. 2분의 3k가. 따라서 k는 3분의 2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483번. 자, fx가 a의 절대값 x-2x가 0부터 4까지. 자, 이랬을 때 확률 변수 x가 1부터 2분의 5 사이 확률을 구하라. 자, 이게 이제 연소 확률 변수 x일 때는 저 x가 저 사이에 있으면 뭐 셀 수 있었으면 1, 2의 값을 구해서 더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연소 확률 변수란 말이야. 그래프를 그려놓고 전체 범위가 0부터 4까지인데 그 중에서 1부터 2분의 5까지의 넓이만 구하라 이 말인 거죠. 확률에. 이해되겠니? 자, 그럼 일단 이거 그립시다. 자, 이거 그리는데 핵심은 뭐라고요? 그릴 때 핵심은 뭐다? 넓이가 1이다. 이게 변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려봅시다. 0, 얼마를 지나죠? 0,2a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0 찍어놓고요. 자, 어디까지? 4, 어디까지? 4,2a까지. 직선이니까 그냥 이렇게 바로 그렸어요. 어떻게 그린지 이해되겠죠? 원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a에 x-1을 그리는데 x가 2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a x-1을 그린다. 어차피 근데 0 넣고 2 넣고 4 넣고 해가지고 연결할 거잖아. 그쵸? 무슨 말인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나왔어요. 자, 넓이. 자, 이거 넓이 얼마야? 6 곱하기 2a 나누기니까 2a. 여기도 똑같죠? 자, 더해서 1이니까 4a가 1이다. a가 4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럼 a가 4분의 1이니까 여기가 얼마고요? 2분의 1.
자, 이렇게 나오는 그림이다 이 말인 거죠. 자, 문제가 그래서 뭘 하랬어요? 1부터 2분의 5까지 1부터 2분의 5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거 넓이 구하라 이 말이죠. 맞지? 자, 그래서 전에 내가 그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이거 넓이 구하려면 원래 어떻게 돼요? 자, 1, 1 대입하면 얼마겠어? 1 대입해보면은 여기다 1 대입하면은 4분의 1 되죠, 맞지? 그쵸? 그 다음에 여기다 2분의 5 대입하면은 얼마? 2분의 5 대입하면은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8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그쵸? 조금 더 작게 8분의 1 됐죠? 그러면 이거 넓이는 어떻게 해? 여기가 1 곱하기 4분의 1 나누기 요거는 2분의 1 곱하기 8분의 1 나누기 2에서 더하면 답이 된다 이 말이지. 맞죠? 자, 근데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거를요 그 직선으로 나오는 문제밖에 안 나오잖아, 맞지? 그래서 넓이 구하려면은 보통은 이제 도형들이 항상 어떻게 닮음으로 나오는 형태가 대부분이다라는 거죠. 자, 이쪽 부분 넓이 구할 거예요. 자, 이거 넓이가 반이니까 2분의 1이잖아, 맞죠? 그러면 1대 2가 닮으면 넓이는 1대 4일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이 넓이는 이 넓이의 4분의 1 해서 8분의 1 맞죠? 그 다음에 2분의 5면 2분의 8가 1대 4잖아, 맞죠? 그럼 넓이가 1대 16이니까 이쪽 부분은 이거의 16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물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아까처럼 시계 그려가지고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 높이 나누기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조금 더 편하게 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닮음을 사용해서 해봐라 라는 거죠. 자, 그럼 487 한번 풀어봅시다. 상 문제가 또 오랜만에 나왔네. 자, 확률 변수 x의 문제를 그냥 내면 상이 나올 수가 없어서 다른 문제랑 섞어놨죠. 자, 한번 봅시다. 자, fx를 역시나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이거 그래프 그리면 넓이가 1 나온다를 이용해서 일단 그래프를 그릴 텐데, 자, 문제가 뭐냐면요. 조건부 확률을 갖다 붙인 것 뿐입니다. 맞지? 자, 뭐예요?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사건을 a라고 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사건을 b라고 얘기를 하면 p, b 기분 a,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 무슨 말이에요? 조건부 확률에서 a의 확률분의 a 교 b의 확률을 계산하라 이 말인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 넓이를 구했을 때 2보다 작거나 같다 중에서 2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의 넓이의 비율이 얼마냐 그걸 물어보는 건 문제다 이 말인 거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봅시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는 확률 진행함수가 마이너스 4, 확률 밀도 함수가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왜?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는 0, 4보다 클 때는 0 하니까 이렇게 그래프 그려지는 거죠, 맞지? 자, 그래프를 봅시다. 자, 4 대입하면 얼마? 4 대입하면은 0, 맞죠? 마이너스 4 대입하면 0, 4 대입하면 0, 오케이? 자, 그리고 직선이니까, 자, 0까지 대입하면은 뭐야? 0 대입하면? 4K, 맞죠? 똑같이 이렇게 되겠죠, 맞지? 직선이니까 굳이 막 용 쓰면서 그릴 필요 없죠, 맞지? 그냥 대칭점만 지난점만 찍어놓고 연결만 하면 되니까. 됐죠? 자,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그려낸 확률 밀도 함수 fx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럼 넓이가 얼마가 나와야 돼? 1 나와야 되죠? 자, 가로가 얼마? 8, 세로가 4K, 넓이는 16K, 맞죠? 따라서 K는 16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가 얼마다? 4분의 1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문제가 뭐라 했냐면 PA분의 A가 뭐예요? 2보다 작거나 같다. 즉, 이 색칠되는 빨간색의 넓이 분의 이거 분의 얼마만큼?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전체다가 아니라 여기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요만큼의 비율을 찾아라 이 말인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넓이의 비율이니까 아까처럼 닮음을 더 쓰는 게, 자, 닮음 안 쓰고 계산을 해도 돼요. 맞죠? 자, 여기. 자, 이거 그래프 쓰면 식이 어떻게 돼요? K가 얼마? 4분의 1이었, K가 얼마? 16분의 1이었죠? 16분의 1에 4 마이너스 X, 4 플러스 X. 여기는 양수니까 4 마이너스 X 나오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 식이
y는 마이너스 16분의 1x 플러스 4분의 1 되는데 x가 2를 대입을 하면은 마이너스 8분의 1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8분의 1에서 여기가 8분의 1이네. 자, 그래서 이 넓이를 이거 0.5랑 이거 더해가지고 넓이 구하고, 맞지? 그 다음에 이거 넓이 비율 찾으면 되잖아, 맞죠? 근데 닮음을 쓰면 사실 이제 익숙만 하면 편해져요. 자, 닮음이 얘랑 1대 2 맞죠? 맞지? 그러면 넓이는 1대 4예요. 자, 여기가 절반이니까 2분의 1이었잖아, 맞죠? 그럼 여기 넓이가 얼마? 4분의 1이겠죠. 넓이가 얼마? 8분의 1 바로 나올 거예요, 맞죠? 그럼 여기는 여기 노란색으로 색칠된 여기는 얼마겠어? 반이니까 2분의 1 하려면 8분의 3 나올 거예요, 맞죠? 되겠지? 그럼 여기가 얼마니까? 2분의 1이니까 8분의 4죠. 그러면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 넓이가 얼마가 나와요? 8분의 7이란 말이야, 맞죠? 그 중에서 얼마만큼? 8분의 3만 가져와라 이 말인 거예요. 이쪽 넓이.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닮음 쓰면 계산이 편해요, 이 직선에서는. 오케이?